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C샵의 디자인 패턴 중에서 빌더 패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빌더 패턴도 이전에 알아봤던 앱스트랙트 팩토리 같이 생성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복잡한 객체를 단계별로 구성할 수 있는 창작 디자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일한 구성 코드를 사용하여 객체의 다양한 유형과 표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러한 패턴을 사용하게 되냐면, 많은 필드와 중첩 객체를 힘들게 단계별로 초기화해야 하는 복잡한 객체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이러한 복잡한 객체들은 초기화 코드는 일반적으로 많은 배경 변수가 있는 무시무시한 생성자 내부에 묻혀 있을 거고요. 또는 그보다 다른 방법으로 클라이언트 코드 전체에 흩어져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코드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난해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클라이언트 코드들을 다 찾아야 하거나 또는 엄청나게 많은 생성자의 내부에서 코드를 수정해야 돼요. 우리가 코드 하나를 수정하게 되면 그 코드를 쓰고 있는 생성자 내부에 있는 클래스들의 객체를 수정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나쁜 경우는 클라이언트 코드 전체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구현한 클라이언트 코드들을 다 수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쓴 클라이언트 코드에 그 라이브러리에 알고리즘이 가서 엮여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의존성이 있다라고 말하게 돼요. 간결합되어 있는 이런 코드들은 우리가 라이브러리 코드를 수정할 때마다 클라이언트 코드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더 패턴이라는 패턴을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하우스가 있고요. 그냥 하우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하우스에 차고를 붙인 경우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 차고를 붙였죠. 그 다음에 하우스에다가 스위밍풀, 그래서 수영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하우스에다가 펜시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조각상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고요. 하우스에다가 가든, 옆쪽에 정원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우스 하나에서 이 하우스라는 클래스 하나로 만들 때마다 얘들을 상속을 해서 하우스 창고가 있는 거, 차고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수영장이 있는 거, 조각상이 있는 거, 가든이 있는 거,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겠죠, 클래스들이. 단순히 상속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벽, 바닥, 문, 창문, 지붕 등 이런 게 모두 n개 이상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다 비슷하게 해놨지만 이러한 창문이나 문이나 이런 것들이 각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만 봐도 창문이 다르죠. 문도 지금 이거는 2개가 있고 이런 식인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난방 시스템이나 배관 및 전기 배산 등 더 크고 밝은 집을 원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해결하기가 힘든 상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솔루션은 원래 이렇게 확장해서 매개 변수의 모든 조합을 포함하는 하이 클래스 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이럴 경우 하이 클래스가 기능별로 다수 만들어지겠죠.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관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중복된 코드들을 상위 클래스로 올리려다 보면 이제 상위 클래스도 그룹핑이 돼버리고, 그러면 어떤 거는 이 차고에 맞춰서 차고 클래스를 다시 또 상속한 다른 클래스 그룹이 만들어지고, 이 스위밍 풀을 상속한 세모날 수도 있잖아요. 여긴 네모난데 동그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클래스들이 만들어지고 한도 끝도 없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생성자 하나를 크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매개 변수로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밑에 윈도우스, 도어스, 룸스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고 해요. 크게 만들 수는 있으니 소스는 복잡해진다, 그거를 제외하고도 어떤 하우스는 다 널널널널 들어가고 어떤 하우스는 투루투루투루투루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클래스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관리가 힘들어지죠. 이건 뭐 하기 위한 매개 변수인가? 이 매개 변수는 뭐지? 하면 끝도 없이 커멘트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해결책이라고 만든 게 이제 빌더인데요. 빌더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빌더스라고 하는 별도의 객체로 다 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월, 도어, 윈도우, 루프, 그 다음에 차고, 근데 제가 이거 발음을 좀 못하겠어요. 그리고 뭐 문들이 있겠죠. 문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 다 합쳐서 마지막에 리졸트 하면 하우스가 만들어지는 형태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확인해 보면 이 디렉터는 없어도 돼요. 사실 디렉터가 얘들을 조합합니다. 이 빌더들을. 빌더가 있고 빌더가 빌더 파트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빌더 파트가 콘크리트 빌더, 이 빌더를 상속받은 클래스로 이 프로덕트, 각각의 프로덕트들을 빌드해서 모아서 나중에 get result에서 가져갑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한번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코드로. 일단 아까와 비슷한 전사, 도적, 암살자를 기준으로 지금 아머, 웨펀을 만들어낸다고 하고 빌더를 가지고 이거를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트를 아까 그림에서 봤던 파트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파트 해서 get description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복사를 해서 쓰겠습니다. 웨펀에 대해서 자 보시면 웨펀이 파트를 상속받았고 I 웨펀을 빅서드하고 포이즌 대거하고 더블 대거가 다시 상속해서 구현했죠. 그리고 이제 아머도 있어요. 아머도 마찬가지로 달라진 부분은 파트를 상속을 받았고요. 인터페이스를요. 그 다음에 아머를 임플리먼트 했습니다. 내용이요. 그리고 이제 이 각각에 대한 유닛 빌더라는 걸 만들 거예요. 유닛 빌더라는 걸 만들 거고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iUnit 빌더라는 걸 만들 거예요. iUnit 빌더는 인터페이스를 빌더 웨펀이라는 거하고 빌드 아머라는 걸 만들 거고요. 마지막에 유닛을 만들어낸 유닛 프로덕트를 할 겁니다. 이게 아까 그림에서 봤을 때 리졸트에 해당하겠죠. 리졸트. 유닛 프로덕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구현을 하면 유닛 프로덕트는 자 이런 식의 파트를 가지고 와서 파트 안에다가 각각의 파트들을 넣어주고 마지막에 쇼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유닛 프로덕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닛 빌더, 이 유닛 빌더를 가지고 만들어낸 각각의 유닛들이 있습니다. 유닛 프로덕트는 막아놓고 보시면 유닛 빌더에 빌드 웨폰과 빌드 아머를 구현을 했어요. 유닛 프로덕트로부터 이 프로덕트에다가 add해서 파트를 넣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 파트 보시면 이 파트들 있죠? 이 파트를 add해서 얘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빌드 파트의 한 부분이고 빌드가 이 빌드 아머를 하면 프로덕트에다가 걔를 넣어주는 형태가 될 겁니다. 빌드 웨펀 하면 빌드 웨펀도 프로덕트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빌드 아머하고 빌드 웨펀은 파트죠. 하나의. 네, 얘가 지금 넣으려는 빌더의 한 파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리어 빌더를 앱스트랙트 유닛 빌더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빌더는 이 프로덕트에다가 add해서 플레이트 아머 판금이니까 판금 넣고요. 빅스워드 대검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같은 경우도 프로덕트에 레더 아머 가죽 갑옷을 넣고 포이즌 대거 독이 묻은 독단검을 넣어줍니다. 어쌔신 암살자 같은 경우도 아까와 똑같이 더블 대거와 클로스 아머를 빌드 아머와 빌드 웨펀을 통해서 이 프로덕트에다가 넣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실행을 해보려면 이 런에서 이제 디렉터라는 걸 하나 아까 없어도 된다 그랬는데 디렉터를 가지고 구현을 한번 이 빌더들을 조합을 해볼 건데요. 이 빌더를 넣어가지고 디렉터를 생성할 때 빌더를 넣어서 빌더에 웨펀 또는 아머 온리 이거 같은 경우 빌드 웨펀만 만들 때는 웨펀 온리를 구현을 할 거고요. 아머를 만들 때는 아머 온리를 해서 아머만 구현할 거예요. 그리고 풀피처 웨펀과 아머를 둘 다 구현을 하겠다 그러면 이 풀피처를 통해서 디렉터가 구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거 하나하나 직접 여기서 구현하셔도 돼요. 디렉터는 없어도 된다. 하지만 이게 더 조합하기 편하니까 디렉터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 빌드 풀 피처 이게 하나의 이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것도 조합이고 이것도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조합 유형이 여기에서 디렉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디렉터는 그럴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크리에이트 유닛을 한번 해볼게요. 크리에이트 유닛을 할 때는 디렉터를 그대로 쓸 건데 자, 디렉터에다가 new 워리어 빌더 를 넣어서 디렉터 빌드 풀피처 그리고 디렉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디렉터의 내역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빌더의 get 유닛 프로덕트에서 show를 실행하면 내부의 내역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써보시면 유닛 이퀴먼트 유닛 장비 빅스워드하고 플레이트 아머다. 워리어 빌더에 대해서는 빅스워드하고 플레이트 아머를 넣었다. 만약에 저희가 빅스워드가 아닌 다른 걸 넣게 되겠다 싶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수정하면 되겠까요? 저희가 이 빌더에서 워리어 빌더에 대해서 플레이트 아머가 아닌 다른 걸 넣어주면 되겠죠. 만약에 레더 얘가 레더 아머를 갖고 있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실행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하시면 클라이언트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레더 아머로 변경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라이브러리에서 빌드 아머의 어떤 레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레더 아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플레이트 아머에서 판금 갑옷의 어떤 강도를 우리가 수정을 하려고 한다고 할게요. 이 아머가 그런 어떤 특성치가 있어서 레벨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다라고 칠게요. 그래서 클로스 아머는 레벨이 4고 레더 아머는 레벨이 8이고 플레이트 아머는 레벨이 12였어요. 근데 이제 게임을 하다 보니 플레이트 아머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레더 아머나 클로스 아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도적 같은 경우는 회피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저 어쌔신 같은 경우에는 클로스 아머지만 좀 더 다른 그러니까 더블 대거를 가지고 방어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이 플레이트 아머만 가지고는 가지고 있는 전사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서 계속 더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라는 레벨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레벨 수치를 저희가 바꿔버리면 되겠죠. 레벨 수치를 20으로 바꾸면 이 플레이트 아머를 가지고 있는 그 직업군들은 다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워리어 자체를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워리어라는 그 유닛에 맞는 어떤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 다른 클라이언트 코드에 수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영향을 주지 않고 이 라이브러리 코드들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극단적인 예를 좀 들어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른 도적과 암살자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디렉터를 통해서 만들어내고요. 만들어낸 유닛 프로덕트를 보시면 빅스워드 플레이트 아머
대거, 레드 아머, 더블 대거, 클로스 아머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얘는 전사일 거고요. 이 아래쪽은 방금 얘기했던 로그, 도적일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어쌔신, 암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앱스트랙트 팩토리하고 빌더하고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전에 앱스트랙트 팩토리를 보셨으면. 네, 이런 식으로 생성 패턴 중에 하나인 빌더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